공이급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수학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에 빠질지 이건 선생님이 맨 처음 요 파트를 공부할 때 느꼈던 느낌이에요.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열심히 막 풀어가지고서는요 리미트라는 걸 배웠다. 리미트를 배워서 아 그래 막 얘는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고 열심히 배웠어. 그런데 리미트가 또 나와서 또 수렴 발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에? 이거 뭐지? 신기하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원에서 또 리미트를 가르치면서 수렴 발산 얘기를 하는 거. 뭐지? 나 리미트 배웠는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계속 배우는 이 리미트에는 차이가 있겠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리미트는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두 번째 배우는 리미트는 요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세 번째 배우는 리미트는 요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리미트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데요. 우린 얘를요, 수열의 극한 요렇게 부르는 거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무한 급수 이렇게 불러요. 자, 막 계속 여러 개를 더해놓은 걸 급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죠? 무한급수예요. 얘는요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리미트의 수렴 발산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야. 우리 다시 한번 개념의 제목부터 얘기해 볼까? 시작!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 함수의 극한. 한 번 더.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 함수의 극한. 이렇게 나눠져서 배운다라는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요 앞쪽은 수열하고 관계가 돼 있죠. 수열과 관계가 돼 있을 땐 되게 감사하게도 이 리미트 밑에요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갈 때밖에 오지 않아. 그리고 얘는 자연수인데 1, 2, 3, 4 무한대 이렇게 가는 것인데 반해서 요 함수의 극한을 맨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가 있겠지? 제일 지저분하고 어려워요. 함수의 극한은 x값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특정 숫자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좀 더 다양한 얘기를 다룬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리미트를 배우지만 조금씩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배울 내용은 뭐냐면 무한급수 리미트 SN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무한급수의 뜻과 학습 목표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쓰기 할게요. 무한수열의 합을 무한급수 또는 간단히 급수라고 한다. 무한수열의 합을 무한급수 또는 간단히 급수라고 한다. 무한수열의 합을 무한급수 또는 간단히 급수라고 한다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유한수열과의 차이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이라고 적었어요. 자, 여기까지 적으면 SN이지. 여기까지 적으면 유한수열의 합 SN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더하기 땡땡땡을 더 붙여요. 즉, 요 뒤에 있는 거 무한히라는 말이야. 맞습니까? 즉, 무한히 모든 수열을 더해버릴 거야 라는 요것이 바로 여기까진 급수인데 앞에 땡땡땡, 뒤에 땡땡땡이 붙어서 무한급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무한급수구나. 자, 그럼 무한수열의 학습 목표와 비슷하게 무한급수의 학습 목표는 이 무한급수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적어놓으세요. 이 무한급수가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적어놓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무한히 뭔가를 더해. 그러면 사실 이 답은요 플러스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드물게 가끔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뒤에다가 세 줄 정도를 계속 이어서 문장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사실 무한급수는 대부분의 경우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사실 무한급수는 대부분의 경우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나 드물게 수렴값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드물게 수렴값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드물게 수렴값을 갖는 경우가 있다. 무한급수가 수렴값을 가질 때 무한급수가 수렴값을 가질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은 항상 0이다. 무한급수가 수렴값을 가질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은 항상 0이다. 무한급수가 수렴값을 가질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은 항상 0이다. 자, 그래서 우리요 여기 받아 적은 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한급수의 학습 목표는 이 무한급수가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실 무한급수는 대부분의 경우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나 드물게 수렴값을 갖는 경우가 있다. 무한급수가 수렴값을 가질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은 항상 0이다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무한급수 표현의 다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수열과는 달리요 얘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학 문제 내시는 분들이 당연히 매우 좋아해. 얘가 무한급수인지 아닌지 읽어내지 못하면 답을 못 낼 테니까. 자, 우선요 첫 번째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쫙 더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점색에 뭐라고 읽는다? 무한. 그리고 이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를 우리 뭐라고 읽는다? 급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맨 위에 있는 녀석이 무한급수로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읽혀지죠. 자, 그리고 또 요 표현을 우리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무한이라는 표현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무수히 많은 더하기는 줄여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더하기 기호를 응축시켜 만든 기호가 뭐다? 시그마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더하기 기호를 응축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K는 1부터 N까지 A,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읽는 거야. 무한급수. 읽을 수 있겠나? 예, 무한급수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연필심이 아까운 거야. 얘는 더 줄여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 1항부터 무한히 더해버릴 거야 라고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 역시 무한급수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한급수 문제가 이렇게 나오건 이렇게 나오건 이렇게 나오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무한급수 문제를요. 전부 다 어떤 하나의 꼴로 바꿔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급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네 글자로 수열의 합이라고 읽죠. 자, 수열의 합은 우리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지? S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그마 AK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표현이 모두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무한급수잖아. 맞아? 그래. 무한 적었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 않은 표현 하나 있지요? 누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SN. 전부 다 문제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꼴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리미트 SN이 뭐가 특별한 것이 있냐? 자, SN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단지 뭐야? 뭔지 몰라도 n에 관한 어떤 식이야 라는 의미에 불과해요.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얘는 리미트 뒤에 n에 관한 문자를 가진 식이 온다는 얘기예요. n에 관한 식이 온다라는 얘기에 불과하구나. 리미트 뒤에 n에 관한 식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즉 시그마 이런 애들 사라지고요. 그냥 n이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으로 정리하는 걸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무한급수는 항상 어떻게 바꿔놓고 묻는다? 리미트 SN으로 바꿔놓고 푼다. 즉 무한급수 문제를 풀 때는 시그마가 이 리미트 뒤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즉 시그마를 다 해결해서 정리한 다음에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면요. 이렇게 바꿔야지만 시그마가 없는 상태로 바꿔야지만 리미트의 성질을 쓸 수 있어요. 리미트의 성질이 뭐였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한다. 단 공부 좀 하자. 개념 좀 안 읽나? 단 수렴 수열일 때만 기억 안 나요? 야, 나야 돼.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한다. 단 수렴 수열일 때만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 어떤 형태로 나오든 무한급수 문제가 나오면 모두 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바꿔놓고 푼다. 왜냐하면 리미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거 배우면 계속 똑같은 걸 배우고 있어. 이런데 똑같은 거 아니라 그랬죠? 자, 무한급수의 수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급수는 어떻게 쓴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씁니다. 라고 했죠. 얘가 수렴한다는 건 어떤 특정 숫자 알파, 즉 유한확정치 알파에 도착한다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무한급수가 발산한다라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했는데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거나 진동하거나 즉 유한확정치를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무한급수는 발산해 라고 얘기하는구나. 뜻이에요. 차이점 알아야 돼요. 왜 수렴 발산을 또 배우지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요. 3n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이 있었어. 하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3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 식을 딱 보면서 이거 무슨 문제구나? 무한 수열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얘를 우리는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무한 급수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해봐. 무한 수열이 쉬워요? 무한 급수가 쉬워요? 무한 수열이 쉬워. 쉽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려운 뭘 배우고 있다? 무한 급수를 배우고 있다요. 자, 그런데 무한 급수 문제를 항상 무한 급수로 풀 필요는 없어요. 가끔 무한 수열로 풀었는데 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한 얘기를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도록 할게요. 무한 급수가 수렴하면 무한 수열은 0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자, 얘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얘 참이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때 무한수열은 항상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얘 참임 명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자,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가 발산한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왜 참이야? 배우예요. 서로 동치관계입니다. 배우 명제죠? 배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무한수열이 0이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거짓이에요. 자, 얘가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이유. 밑에 발레 이렇게 써있지. 발레란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 사용하는 증명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에 봤더니 무한 수열이 있어요. 맞습니까?
무한 수열이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명히 무한 수열의 값은 0이에요. 와우, 가정 만족하네. 그러면 발레란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무한 급수의 값을 구해보려고 해요. 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한급수라는 건 n자리 1부터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무한히 넣는 거지. 그렇구나. n자리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무한히 더하는 게 바로 요게 보이는 무한급수의 상태예요. 얘를 풀어서 쓰면 요런 식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식은 요거 부등호예요. 얘보단 크다? 어떤 애보단 크냐면 요 줄 맞춰서 쓰시면 편합니다. 비교하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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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땡땡땡. 얘보다는 위에 있는 식이 무조건 커요. 그치? 왜? 3분의 1은 4분의 1보다 크거든.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은 8분의 1 3개 더한 것보다 크거든요. 9분의 1부터 15분의 1까지 더한 건 분명 16분의 2를 요만큼 더한 것보다 무조건 커. 그치? 즉 아래에 있는 식보다 위에 있는 식은 항상 무조건 더 커. 맞나? 그런데 밑에 있는 식 이제 등호예요. 계산했더니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4분의 1 2개 더하면 2분의 1 나오죠. 8분의 1 4개 더하면 2분의 1 나오죠. 16분의 1 4개 더하면 2분의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얘를 2분의 1로 만들어서 더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결국요. 얘는 이런 식의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식이라는 것은 리미트 1 더하기 시그마 n은 뭐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돼버려. 맞니? 그럼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어요? 1 더하기 와우 이 녀석은 눈사람으로 해서 2분의 1 무한대가 나오네. 결국 얘는 뭐가 되겠다? 무한대야 무한대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럼 보자. 위에 있는 식은 결론은 무한대보다 큰 거지. 그럼 무한대보다 크면 뭐라고 표현할 건데?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와, 그래서 특이하다. 무한수열이 0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무한급수가 발산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므로 위에 있는 명제 참, 두 번째 명제도 참, 세 번째 명제는 거짓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요 결론을 좀 내놓고 증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선생님 우리 이 개념 써먹어요? 써먹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무한급수보다 무한수열이 훨씬 쉽습니다 라고 했죠?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출제자가 야,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수렴하면 수렴값 좀 구해볼래? 라는 질문을 할 거야. 당연한 얘기겠죠? 이때 우리는 급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급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무한수열로 접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수열을 우선 구해봐. 무한수열을 구하면 0이 나오거나 0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맨 아래쪽 세 번째 개념 볼게요. 이 페이지 맨 아래쪽 세 번째 개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알고 싶다면 어려운 뭐를 풀기 전에? 무한급수를 풀기 전에 쉬운 누구부터 풀어본다? 무한수열부터 풀어본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쉬운 무한수열부터 풀어본다 라고 해서 아래로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한수열을 풀었다? 그런데 이 무한수열이 0이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야. 아싸 발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발산 나오면은 얘는 수렴값 걸 필요도 없이 그냥 발산! 끝! 이렇게 넘어가잖아.
맞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무한수열을 구했는데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얘가 뭐가 될지 몰라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즉 그냥 푼다. 이때는 그냥 무한급수 문제를 무식하게 그냥 푸실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지금 이 한 페이지에서 실제 문제를 써먹기 위해서 기억할 건 얘예요, 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지금 이 문장을 3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아싸발산. 무한수열이 0이면 몰라 그냥 푼다. 시작!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아싸발산. 무한수열이 0이면 몰라 그냥 푼다. 한 번 더.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아싸발산. 무한수열이 0이면 몰라 그냥 푼다. 되겠습니까? 즉 무한급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부터 건드려 본다? 무한수열부터 건드려 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이 0이 되는지 요 맨 위에 있는 명제를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개념 들어가도록 하자.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때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의 증명. 자, 주어진 무한급수의 합이 S로 수렴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S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AN은 Sn-Sn-1이라는 식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등식의 양변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1이 되는데 Sn도 S로 수렴하죠. Sn-1도 S로 수렴하죠. 수렴할 때만큼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좋아해.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를 우리는 이렇게 쪼개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쪼개버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밑에 이유를 적어놔야지. 수렴할 때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한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한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좋아한다요. 자, 그런데 무한대로 간다. 무한의 특징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구하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을 구하나 사실 같아요? 달라요?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같이? 야, 이런 먼지는 별로 의미 없어요. 유한수는 무한대 옆에 붙은 유한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둘 다 그냥 S가 될 겁니다. 즉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은 S-S 즉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 Sn-1인가요? 네. 미안해요. 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내도록 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막 해서 무한급수의 합이 S로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0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보다 무한급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부터 구해본다? 무한수열부터 구한다. 무한수열이 0이 안 나왔어. 그럼 뭐라고 했죠? 아싸! 발사! 무한수열이 0이면 몰라 그냥 푼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무한급수는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수렴한다면 그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무한급수 어렵지? 자, 읽는 연습 보여? 무한급수 보이십니까? 여기 보여? 무한급수 보여요? 여기 무한급수 보이지? 자, 무한급수 문제는 우선 항상 뭐부터 푼다고? 무한수열 풀어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뒤에 뭐라고 쓸 건데? 시작!
3n-2분의 n이에요. 얘 몇 나옵니까? 계산하면 3분의 2. 와! 0이 아니다. 뭐라고 외쳐? 시작! 아싸! 발상! 발상! 끝났어요. 위에 거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발산해. 그죠? 예, 수렴할 땐 수렴값을 구해야 되지만 발산하면 그냥 뭐 발산이잖아. 끝. 네. 3분의 1 아니에요? 아 미쳤구나. 예, 선생님 동거해요. 미안해. 잠이 들겠다. 3분의 1이다. 날카로운 지적. 땡큐. 자,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무한급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한수열부터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수열의 식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분자는 1, 2, 3, 4, n번째야, n.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1, 3, 5, 7. 예,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2n-1. 그래서 요 무한 수열의 값을 구했더니 몇이 나와요? 2분의 1 나오네요. 어머, 0이 아니네. 뭐라고 외칩니까? 아싸, 발산. 끝.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다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무한 급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얘를 무한 수열로 풀 거예요. 풀어보기 위해서 확인해 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써야 돼? 시작!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라고 쓰셔야겠죠. 자, 그리고 얘를 계산했습니다. 몇 나옵니까? 몇 나와요? n을 무한대로 보냈어. 부모가 무한대야. 그럼 몇이야? 0이야. 그래서 이제 풀이 좀 죽어서 말해야지. 아씨, 무한수열이 0이면 몰라 그냥 푼다. 얘 피드물락에도 얘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그냥 푸셔야 됩니다. 자, 무한급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리미트를 앞으로 뺀 후에 시그마를 없앤, 즉 n만의 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밖으로 걷어내고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이라고 적어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이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맨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야. 나는 얘만 풀면 돼요. 얘를 정리해서 Sn, n에 관한 식으로만 바꾸면 돼.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시그마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시작!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그런데 뒤에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는 아주 예외적인 유형이 좀 있죠. 뒤에 곱셈이 나오는 유형은 딱 한 가지 유형밖에 없다. 무슨 문제? 몇 급수 유형밖에 없다. 그리고 뒤에 나눗셈이 나오는 유형은 두 글자, 네 글자, 6글자가 있었습니다. 1. 로그 2. 부분분수 3. 분모의 유리화. 야, 기억 안 하냐?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외우면 풀 수 있는데 이걸 안 외워가지고 못 풀면 슬프잖아. 다시 시그마 뒤에 나눗셈이 나오는 유형 1. 로그 2. 부분분수 3. 분모의 유리화. 다시 1. 로그 2. 부분분수 3. 분모의 유리화. 얘는 무슨 유형 될까요? 네. 분모의 유리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좀 정리해놓고 선생님이 풀이 들어갈게요. 자, 이 분모의 유리화를 해버리게 되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분모의 유리화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시그마 뒤에 나눗셈이 나오는 유형은 전부 다 시그마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시그마 나눗셈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그마의 원래 의미는 뭐야? 무수히많은 더하기입니다. 라고 했죠. 얘로 못 푸니까 쫙 더해. 쭈루룩 나열후 쫙쫙쫙 지워버려 라는 개념으로 푸는 거야. 셋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얘 뭐 해야 돼? 쭈루룩
나열하셔야 됩니다. 자, 1부터 대입합니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2 대입합니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3 대입합니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어떤 구조로 지워지는지 봤더니 쫙 뭐 이렇게 지어져 나가네요. 와, 얘만 살아남았네? 그러면 맨 뒤에서도 하나만 적어 놓으면 되겠죠.